인간관계의 법칙. 예쁘다, 잘생겼다, 귀엽다, 멋있다, 고상하다, 섹시하다, 목소리가 좋다.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매력이 곧 능력이자 자본인 사회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과 유혹의 힘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능력일 것이다. 유혹이란 무엇일까? 유혹의 기술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노력하여 익힐 수도 있다. 유혹은 결국 주도권 싸움이자 일종의 권력이다. 주목받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유혹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매력적인 외모도 분명 힘을 발휘하지만 유혹의 힘은 심리 게임을 주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유혹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유혹자는 스스로에게 몰두하기보단 늘 주변과 상대를 살핀다. 자기 바깥 세계를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만큼 상대의 욕구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간파한다. 유혹자는 사람들이 즐거움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드는 법을 잊고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는 많은 이들이 생기 있는 눈빛으로 다가와 자신을 알아주고 즐거움과 로맨스를 선사하는 유혹자를 거부하기란 어렵다. 두 번째, 유혹자는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으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그를 매혹적이게 만든다. 우리는 현실뿐 아니라 환상과 놀이, 즐거움과 마법 같은 순간들을 원한다. 유혹자는 상대 앞에 나타나 그런 소망을 채워준다. 이런 유혹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매력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지 파악한 후 목표물, 상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음에 9가지 유혹자 유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자. 여러 유형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한 가지 유형이 스스로를 잘 설명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천진하고 해맑은 영혼, 내추럴. 어린아이는 가식이 없고 솔직할 뿐 아니라 모든 행동이 자연스럽다. 내추럴은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여주는 존재다. 사람들은 내추럴 앞에서 편안함과 장난기 어린 마음을 느끼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는 듯한 환상에 젖는다. 내추럴의 매력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저항할 수 없는 기쁨에 빠져들게 된다. 내추럴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진정한 내추럴은 여러 유형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첫째, 천진난만형. 이들의 행동을 보면 마치 세상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얼굴 표정과 눈빛, 행동들이 꾸밈없고 자연스러우며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감추지 않는다. 이렇게 어딘가 빈틈이 보이지만 솔직하고 해맑은 모습에 사람들은 경계를 풀고 친근감을 느낀다. 둘째, 개구쟁이형. 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세상에서 개구쟁이는 어떤 것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눈빛을 지녔다. 개구쟁이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자기 몸이 다치든 다른 사람이 화를 내든 개의치 않는다. 주변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평하고도 뻔뻔한 태도가 그의 매력이다.
예의범절에 상관없이 개구쟁이는 자신이 내키는 대로 에너지를 발산한다. 셋째, 신동형. 타고난 재능으로 어떤 분야에서 크게 힘들이지 않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류. 어릴 때 신동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묘기나 재능을 보여준다. 그들의 타고난 능력과 자연스러운 태도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마지막, 개방형. 보통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강해지지만 개방적인 성격을 지닌 내추럴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둔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감추는 데 급급하는 대신 항상 느긋하고 상냥하다. 상대의 태도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식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자세에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낀다. 두 번째, 명랑한 외교술의 달인, 참어. 참어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능숙하다. 그들의 방법은 단순하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참어는 상대방의 마음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준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참어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껏 고양된다. 참어는 아무리 완강한 상대라 하더라도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마음과 필요를 읽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때문이다. 상대를 감정적인 상태로 만들고 자신은 초연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참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참어는 상대의 비위를 맞춰주며 이해받는다는 느낌, 자신감과 우월감을 준다.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쥔 아이에게 억지로 달려들어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진다. 아이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탕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참어의 전략이다. 참어는 다음과 같은 매력을 가졌다. 우선 참어의 관심은 항상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있다. 참어는 늘 듣고 관찰하며 상대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고 그의 장점과 약점, 욕망을 읽어낸다. 참어는 대화를 나눌수록 상대방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상대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도 억지로 회유하거나 설득하려 드는 대신 일단 뒤로 물러서서 그의 입장을 인정하고 져준다. 참어는 누군가를 대놓고 비판함으로써 적대감을 사는 일이 없다. 타고난 외교술로 조용히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게 참어의 전략이다. 단지 그런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참어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고 도움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식으로 상대와 신뢰감을 형성한다. 둘째로, 참어는 언제나 침착하고 여유로운 자세를 지킨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덩달아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또 참어는 상대를 침착하게 관찰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즐겁게 해준다. 스스로도 매사 진지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단 경쾌하게 삶을 즐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런 경쾌함과 즐거운 분위기에 이끌린다. 세 번째, 만인의 이상형, 아이디얼 러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의 꿈과 이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좌절을 맛본다. 사회적인 역할,
인간관계,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면서 젊은 날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디얼 러버는 마치 깨진 꿈을 실현시켜줄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이디얼 러버는 낭만, 모험, 정신적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여성들이 기사도를 갖춘 남성을 이상형으로 꼽는다면 남성들은 천진한 순수함과 관능미를 갖춘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 아이디얼 러버는 이런 특성과 함께 사람들이 내면에 간직한 이상을 일깨우는 능력을 지닌다. 정치가들 역시 종종 과거에 잃어버린 이상의 호소함으로써 대중을 유혹하며 좋은 감정을 불어넣는다. 그 이상이 현실성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이디얼 러버는 감각적인 자극보다는 보다 고상한 방식으로 상대의 내면을 자극한다. 사람들의 잃어버린 이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일깨워주는 존재가 아이디얼 러버다. 아이디얼 러버의 첫 번째 자질은 관찰 능력이다. 그들은 상대의 의도적인 행동과 말보다 눈빛과 표정, 목소리와 몸짓에서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줄 안다. 사람의 내면은 입을 통해 나오는 말보다 그런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숨김없이 드러남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상대에 대해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얼 러버는 심미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꽃, 선물, 손잡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 그렇게 세련된 제스처로 상대에게 특별한 기분을 선사하는 아이디얼 러버는 또 인내를 가지고 상대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상대와 함께일 때만큼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상대만을 바라보며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네 번째, 대중을 이끄는 목소리,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매력은 내면에서 우러나온다. 카리스마의 특징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결여된 자신감, 강렬한 성적 에너지, 뚜렷한 목적의식, 충만한 만족감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자질을 바탕으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은 군계일학과도 같은 탁월한 존재로 비친다. 카리스마는 대개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 뛰어난 웅변술, 신비감 넘치는 기풍을 가지고 있다. 초연한 듯 정열이 넘치는 카리스마의 모습은 그의 매력을 한층 더해준다. 카리스마는 남다른 감수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남들이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며 대중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을 대신해준다.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서 해방을 부르짖는 순간 카리스마가 탄생하는 것이다. 카리스마는 자기 확신이 강하며 대담하고 침착하다.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종교에서 기원했다. 신의 은총으로 받은 재능을 의미한다. 카리스마는 남다른 자신감과 함께 어딘지 종교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대중을 향해 비전을 제시한다. 카리스마는 대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대중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또한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의식과 계획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대중은 종종 카리스마가 제시하는 이상과 비전 그 자체보다도 그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매료된다. 카리스마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침착하고도 강렬한 눈빛과 대중의 마음을 자극하는 웅변술로 자신의 비전을 설파한다. 그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모험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동시에
공동의 선과 이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위험도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카리스마는 자유롭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초연한 모습을 통해 대중은 그가 남다른 힘을 가진 존재라고 믿게 된다.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생존을 위해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대중은 성인을 발견하기도 한다. 카리스마는 남다른 존재임과 동시에 대중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신비감을 지닌다. 그는 프롤레타리아적이면서도 귀족적이며 냉엄하면서도 자상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초연하며 친밀하지만 거리감이 있다.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꿰뚫어 보지만 사람들은 그를 좀처럼 파악하지 못한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 스타는 빼어난 용무와 스타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상이 된다. 아울러 스타는 대중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을 신비롭게 위장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의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한다. 마치 꿈 같은 삶을 사는 듯 보이는 스타의 모습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끌리게 된다. 스타는 독특한 스타일과 초연한 태도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발산한다. 분명 현실 속 존재인데 현실을 넘어선 듯한 느낌을 주는 그들을 사람들은 결코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매료된다. 스타의 매력을 지닌 사람은 단연 눈에 띄는 외모와 스타일을 지닌다.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될 만큼 인상적이면서도 친숙하기보다는 모호한 이미지를 연출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원하는 대로 상상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존재를 갈구한다. 그리고 그런 스타를 발견하면 그를 따르며 모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에서 밀려나지 않는 스타는 늘 시대에 맞추어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꾸어 나간다. 지적이고 자유로운 경계인, 댄디.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즉,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는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마음 한편이 늘 답답할 수밖에 없다. 댄디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혹적인 존재다. 댄디는 틀에 갇힌 삶을 거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댄디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 댄디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외모를 만들어낸다.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여성적인 댄디는 섬세한 몸동작과 절제되고 단아한 분위기로 친근하고 상냥하게 여성에게 접근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대담하고 본능적인 남성성으로 상대를 사로잡는다. 남성적인 댄디는 아름다운 외모와 상냥하고 장난기 어린 태도를 지니면서도 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관능적 매력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으면서도 늘 상대보다 자기 자신의 세계와 가치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초연한 느낌을 준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억눌러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댄디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인다. 그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그들은 종종 남다른 미적 감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댄디는 자기만의 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중시한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그들을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게 만들고 이토록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추구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매료된다. 댄디는 사회의 통속성과 인습을 관조하거나 꼬집지만 누군가를 특정하여 비난하거나 반대로 비위를 맞추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의 규범을 따라 살지만 댄디는 그런 일엔 관심이 없다. 타고난 밀당의 귀재, 코케트. 유혹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욕망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상대가 완전히 걸려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코케트는 이런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존재다. 늦췄다가 당겼다가 기쁨을 주는 듯 하다가도 다시 냉정해지는 코케트의 모습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코케트의 매력은 상대의 애간장을 녹인다.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이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표현하는 데 열을 올리느라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유혹은 여백의 미학이다. 차가운 코케트는 자기 주변에 여백을 남김으로써 아리송한 이미지를 남긴다. 사람들은 보통 감정적인 거리감이나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서 말과 열정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든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코케트는 자신의 모습과 능력을 드러낸 뒤에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난다. 원하는 상대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대신 관심을 보이고 마음을 여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자기만의 공간으로 물러나 버린다. 사람들은 이렇듯 매력적이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코케트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긴다. 그저 처음부터 무심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코케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코케트의 첫 번째 조건은 상대의 관심을 끌 만한 매력이나 능력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족적인 코케트는 자신의 매력에 이끌려오는 상대를 할지라도 거리를 유지하며 거리를 늘리거나 좁히는데 늘 주도권을 갖는다. 대중을 상대로 코케트 전술을 구사한 역사적 인물로 나폴레옹이 있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에 성공한 후 프랑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곧 프랑스를 떠나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 자기가 없으면 정부가 분열하여 제 기능을 못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자신을 더 애타게 기다리게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나폴레옹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다. 관능적인 판무파탈, 세이렌. 남성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인 역할을 이행하느라 늘 욕망을 억누르며 산다.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억제하며 이성적으로 살아야 하는 남성에게 세이렌은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여성 유혹자다. 남성은 세이렌이 발산하는 성적 매력 앞에서 순수한 쾌락의 세계로 인도되는 듯한 환상에 젖는다. 세이렌은 누구보다 관능적이며 스스로를 자신 있게 연출해낸다. 시선을 끌만한 독특한 외모를 위해 화장과 옷차림 등으로 대담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세이렌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위험스럽다. 오늘날 사회에서 책임과 합리적인 행동을 요구받는 남성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한 느낌을 풍기는 세이렌에 매료된다. 세이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 남성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묘한 태도를 취한다. 그렇게 경외감과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세이렌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육체에 있다. 단지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지녔다고 해서 세이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이렌은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첫 번째, 목소리. 세이렌에게 목소리는 빼놓을 수 없는 자질이다. 세이렌은 결코 높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지 않는다. 세이렌의 음성은 서두르지 않고 나른하며 차분하다. 그런 느긋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두 번째, 외모. 세이렌은 자신을 여신처럼 보이게 단장할 줄 안다. 상황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관능적인 분위기를 만들되 결코 노골적이지 않다. 은근하게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여운이 클수록 매혹의 힘은 강력해진다. 셋째, 몸짓과 태도. 세이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인다. 은근하며 권태로운 분위기와 순수하면서도 관능적인 몸짓에 사람들은 정신없이 빠져든다. 위험하고 정열적인 남자, 레이크. 레이크는 여성을 원하고 그녀를 위해 땅끝까지라도 쫓아갈 수 있다는 정열을 보여준다. 레이크는 부정직하고 비도덕하며 한 여인에게 충실하지도 않지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의 매력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든다. 레이크는 여성이 자기를 거부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회적 통념과 제약 같은 장애물이 클수록 열정을 불태운다. 남성이 세이렌에게 매혹되듯 여성은 레이크에 굴복한다. 인간에게는 위험, 금기, 악한 것을 동경하는 성향이 있다. 레이크는 덕행과 정절이라는 사회적 제약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 치명적인 레이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딘지 위험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겨 여성의 어두운 본성을 일깨운다. 그런 그를 개선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도 그의 유혹자다운 기질에 속한다. 둘째, 레이크는 상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언변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암시적인 말, 최면을 거는 듯한 말, 상대의 마음을 한껏 부풀리는 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말 등 레이크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언어를 구사한다. 셋째, 자신의 악명을 널리 떨치며 그것을 한껏 누린다. 겉으로는 유순한 척하지만 실은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가졌고 인습을 혐오하는 듯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존재라는 인상을 풍긴다. 위의 9가지 유혹자 타입을 통해 상대를 유혹하는 나만의 매력을 발견했다면 원하는 상대에게 본격적으로 유혹의 전략을 실행할 차례다. 저자는 총 24가지 유혹의 전략을 소개하는데 여기서는 전략의 4가지 단계만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함께 읽어보자. 유혹의 전략.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다. 누군가를 유혹하려면 그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주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여 마음을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친숙한 관계가 될수록 서로를 식상하게 느끼며 권태가 찾아들기 쉽다. 시간이 지나도 상대에게 선망과 존중을 얻을 수 있으려면 친숙함과 더불어 어떤 부분에서는 신비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저자는 유혹의 전략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 상대의 욕망을 파악하여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런 다음 즐거움과 혼란스러움을 교차시켜 상대의 마음을 뒤흔든다. 세 번째는 상대의 무의식을 겨냥하여 억눌린 욕망을 분출하게 하며 한층 더 깊은 유혹의 길로 끌어들인다. 끝으로 상대의 육체적인 굴복을 얻어낸다. 어떤 경우라도 즉흥적인 유혹은 시도하지 말라고 저자는 당부한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는 태도는 유혹이라기보다 이기적인 욕구의 발산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유혹의 과정을 즐기며 은밀하게 관계를 주도해 가자. 유혹의 타이밍, 분위기 만들기. 특별한 장소, 환경,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 연극, 여행과 같이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과 분위기에서 사람은 경계심을 풀고 자유로움을 느낀다. 분위기가 극적일수록 마음이 들뜨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력은 흐려지기 쉽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현실 세계와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은 사람의 기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상대가 당신이 준비한 그곳에서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지루한 일상과 현실로 돌아갔을 때 당신이 데려갔던 곳과 거기서 즐거웠던 시간을 그리워하게 된다.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는 우리가 늘 여행과 로맨스를 꿈꾸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일상을 벗어나 해방감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기 때문이다. 상대와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면 바로 그때가 유혹의 타이밍이다. 에필로그. 유혹에 성공하기 힘든 4가지 유형. 첫 번째, 조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챙기기 바빠서 상대의 마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서둘러 가까워지고 싶은 조급함이 생기더라도 한 박자 쉬고 상대의 발걸음에 맞추면 설령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다 해도 오래도록 좋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 내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면 상대 마음도 얻지 못하고 가볍고 어린애 같은 사람으로 기억될 공산이 크다. 두 번째, 도덕주의자, 훈장님. 자기만의 고루한 잣대로 상대와 모든 것을 평가하며 매사 지배하려 드는 사람. 모든 관계를 수직적으로 이해하고 결국엔 연인을 포함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자기 원칙에 복종시키려 한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처럼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함께 할수록 지루하고 진이 빠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기만 옳고 훌륭하다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소심한 사람. 자의식이 클수록 소심한 성격이 되기 쉽다. 소심한 사람은 자기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느라 정작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여유가 없다.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면 대담하게 상대의 마음에 뛰어드는 것이 유혹의 원리다. 소심한 사람은 자기 감정에 몰두하느라 정작 상대와의 관계, 둘을 둘러싼 상황과 타이밍을 살피는 감각이 부족할 때가 많다. 네 번째, 수다쟁이. 말은 유혹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말이 너무 많으면 유혹의 힘이 발휘될 여지가 없어진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늘어놓기를 좋아한다. 상대에 대해 알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보다 자기 얘기하기를 즐기는 경우 마음속엔 종종 이기심이나 외로움이 들어서 있을 수 있다. 한술 더 떠 공적인 상황이나 타이밍에 무분별한 언행을 반복하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사람이다. 유혹자가 되려면 재치 있고 멋을 아는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상대를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우선 준비되어야 한다.